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제가 시험 기간이라서 너무 바쁘기도 하고 또 이 바쁜 시즌에 하필 또 확진이 돼가지고요. 온 가족이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아프느라 좀 컨디션이 아직도 약간은 별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문법 강의보다 평상시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조금 그냥 수다 떨듯이 얘기를 해볼게요. 독해를 시켜보면 어떤 아이들은 정말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 파악을 금방 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또 반면 어떤 적절한 조사를 이제 넣지 못해서 해석이 아니라 단어만 나열하고 그냥 끝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친구들의 어린 시절에 영어 동화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지 또는 엄마표 영어 소위 얘기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나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학생들을 비롯하여 제 첫째가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첫째 또래의 학부모님들하고의 교류가 있으니까는요. 그분들의 자녀들의 영어 점수와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떤 교육을 받았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나름의 결론까지 해서 영상을 편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릴 때 영어 동화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이 수능에 조금 더 강하다. 하지만 시험지 복기를 해보면 왜 맞췄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제법 있다. 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시댁 쪽에 막내 며느리예요. 형님이 3분 계시고 제가 막내라서 포지션이 시댁에 제사를 지내러 가거나 이러면 특별히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 담당은 이제 형님들이 제기에 음식을 잘 이렇게 얹어주시면 제가 그거 들고 거실에 있는 상까지 잘 배달하는 그 역할이거든요. 안 떨어뜨리게 조심조심 이렇게 들고 가서 제 그 상에 올려놓는 거죠. 그럼 올려놓으면 거실에 있던 남자분들이 쭉 오셔가지고 그걸 막 세팅을 해요. 제자리에 막 이렇게 놓는단 말이죠. 자, 그것만 한 10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사 음식을 만들지도 모르고 배열도 잘 몰라요. 어디에 뭐가 와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어느 날 제사상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건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시어머니께서 아이고 누가 과일을 여기다 놨냐 하시면서 이걸 이렇게 옮겨주신 건 거예요. 그때 옮겨주고 난 걸 딱 보니까 그렇지 이게 좀 자연스럽네. 이제 늘 보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의고사 영어 문제에 어법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푸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얘가 왜 틀렸는데 라고 물어보면 설명을 못해요. 근데 뭔가 좀 어색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감이 살아있다는 건 거죠. 찍더라도 정답으로 찍을 확률이 상당히 또 높다라는 건 거죠. 주제 파악 문제나 이런 거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독해가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었는데 아이가 이제 정답을 맞춰왔을 경우에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같았어요. 이렇게 뭐지? 싶은 건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어릴 때 집에 원서가 많았니?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통적인 대답이 엄마가 영어책을 정말 많이 사주셨다라는 공통적인 대답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근데 엄마가 많이 사주기는 하셨는데요. 제가 읽진 않았어요.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양을 읽느냐가 많다라는 게 수치적으로 전보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누구는 100권을 읽어도 그렇게 읽었어? 라는 경우도 있고 한 1000권 이상 읽었는데도 글쎄 별로 안 읽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본인은 책은 많았지만 내가 실제로 별로 이렇게 읽진 않았다 라고 평가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독해의 영역도 미술이나 음악의 영역처럼 약간은 타고나는 부분도 좀 있다. 재능적인 부분도 약간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학교 시험은 좀 얘기가 다르다. 학교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점수가 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상이 그래서 어떤 게 잘 어울려? 이런 거라고 치면 이제 내신으로 넘어가게 되면 3열 좌측 두 번째 어떤 음식 놓여져야 돼?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게다가 문항수가 차이가 나죠. 모의고사는 한 문제지만 이 내신은 어법이 최소한 5문항 이상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모의고사를 풀 때 나의 그 온 우주의 기운을 다 뻗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딱 이렇게 감을 충만시켜가지고 문제를 하나 딱 맞췄다라고 해요. 근데 내신은 그런 게 5, 6개 있다는 얘기인 건 거예요. 그때마다 나의 모든 운빨로 이게 정답인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해서 풀 수는 없는 건 거예요. 내신은 정확하게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래서 이게 답이고 이건 이래서 이게 틀린 거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게다가 또 이 서술형이 등장을 하잖아요. 학교 시험은. 근데 서술형에서 요구하는 게 의미만 통하면 돼가 아니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죠. 뭐 글자 수를 만족시켜야 된다거나 꼭 필요한 구문을 집어넣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학교 내신이라는 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지문을 달달달달 공부를 하고 플러스 변형될 것까지 감안해서 달달달달달달 공부를 해야만 성적이 나오는 분야인 건 거예요. 그러니 뭔가 약간의 타고난 언어감 또는 뭔가 어릴 때 원서를 읽었다 라는 것이 이 학교 내신에서는 그렇게 발휘되지가 못합니다. 발휘가 안 되는 파트예요. 여기는 그냥 얼마나 내가 성실한가 그리고 얼마나 뚝심 있게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내느냐가 학교 영어 성적의 점수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모의고사 점수가 좀 어느 정도 나와 라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학교 내신 점수에서는 모의고사 점수만큼 안 나오는 그런 결과가 많이 벌어지곤 하죠. 그게 바로 학교 내신과 모의고사가 요구하는 학습 분야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영어 독서가 영어 독해력에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긍정적인 하지만 미국 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대요. 꼬맹이들, 어린아이들이 지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지구에 대한 어떤 맥락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자기가 이제 서 있을 수 있으니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생각은 팬케이크처럼 이렇게 평평한 둥근 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구처럼 둥글어 라고 얘기를 한 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려보라라고 했더니 동그란 구 위에 팬케이크를 하나 얹어져 있는 지구를 그린다는 건 거죠. 아니면 그 지구 안에 내부에 뭔가 이렇게 팬케이크 같은 둥근 받침대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걸로 다 그렸다라는 건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 이 아이들이 어린 친구들이 중력의 개념까지 이해를 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이해하는 데는 꽤나 많은 시간과 어떤 학습력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꼬맹이들 뿐만 아니라 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고등부 친구들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 이상의 것을 지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단지 그냥 독해를 했으니까 제대로 이해를 했겠지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건 거예요. 자꾸 제가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알고 있는 언어로 다시 나한테 쉽게 풀어 설명해봐 라고 묻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그게 이래서 이래요. 나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아이가 얘기하는 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 친구도 똑같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오답이 발생을 하고 왜 이렇게 생각했어?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딴판, 마치 어린 친구들이 둥근 구 위에 팬케이크가 하나 얹어져 있는 게 지구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아마 고등부 이를 티칭하는 강사분들은 거의 다 이해를 하실 텐데요. 지문 하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알고 있는 어떤 모든 배경 지식을 통틀어 끌어다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언어를 써서 다시 풀어서 설명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영어 독서가 독해력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결국은 최종 단계 어느 정도의 뭔가 독해력을 뛰어넘는 문해력 정도까지 도달하기에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릴 때 영화 동화책 좀 읽었으니까 그 부분도 저절로 잘 되겠지라는 건 아니다. 네 번째, 개인적으로 제가 독서에 기대하는 부분. 가끔 학생들과 이제 수업을 해보면 독해가 정말 유난히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만약에 hard란 단어가 딱딱한, 그 다음에 어려운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라고 해석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딱딱한 문제라고 한다던가, 그 다음에 사진, 그림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이 picture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만약에 뭐 초상화는 얼굴을 중심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해주면 좋을 텐데 초상화는 얼굴을 찍은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비단 요런 단어 하나 두 개가 뭐 요거 두 개만 이렇게 틀리는 게 아니라 전체 지문에서 모든 형용사와 어떤 부사와의 그 매치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다 어긋나는 단어들을, 그러니까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부자연스러운 단어들, 외국인들이 한국말 하는 것 같은 그런 어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사실 저는 다 알아듣지만 해석을 하는 본인들이 다 하고 나서 뭘 읽은 거지? 지금 뭐라는 거지? 하고 다시 처음부터 또 읽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가끔 이럴 때 제가 뭔가 이 상황에 이 명사랑 잘 어울리는 형용사를 고르기만 해도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책을 조금 읽어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제가 권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 별로 책 안 좋아한대요. 이런 대답이 거의 많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아쉽다. 이런 부분은 독서를 엄청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교과서라도 열심히 읽어주고 이렇게 하면 좀 매치시키는 게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예쁜 꽃은 어울리지만 우리가 섹시한 꽃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또는 찬 이런 형용사가 어떤 명사랑 매치가 돼야 되는가라는 기본적인 한국어 문제에서 아쉬움이 좀 생길 때 책을 좀 읽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원서와 수능과의 상관관계. 자, 위의 내용을 쭉 종합해 보면 독서가 어쨌든 좀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 애가 책 진짜 안 읽는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이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학생을 받을 때 어릴 때 몇천 권 정도의 책을 읽었고 엄마표 영어를 했던 친구들만 골라서 받을 순 없잖아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일정 수준의 독해력을 키울 수 있게끔 해줍니다. 예, 그게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물론 취미 생활을 통해서 내 취미가 책 읽는 건 거야. 근데 많이 읽다 보니 저절로 뭔가가 향상이 되어져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잖아요. 대부분은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꾸준히 연습을 해서 원하는 수준의 독해력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첫째는 어릴 때부터 정말 수천 권의 영어 동화책을 제가 읽어줬었고요. 또 영어 성적도 좋은 편이었어요. 본인이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을 보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 영어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라고 이렇게 썰을 풀었었더라고요. 다 내 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요. 자, 근데 저희 둘째는 책을 또 정말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때 책을 읽어주면서 모아뒀던 책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 책들의 절반의 절반도 안 읽었단 말이에요. 그 책을 읽어준다라고 하면 이미 벌써 어디 도망가고 없고 뭐 이러니까 이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잔소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읽으려고 해도 읽다가 제가 좀 졸면 첫째 같은 경우는 막 저를 깨워가지고 엄마 여기서부터 빨리 다시 읽으라고 이제 궁금하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 둘째는 제가 책 읽다가 깜빡 졸면 조용히 나가는 거죠. 엄마 일어날까봐. 깨면 또 다시 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향이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 둘째를 첫째처럼 만들 순 없다. 타고나길 다르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미가 학습으로 연결되면 참 좋았겠지만 그런 애들이 이제 드물다고 했으니까요. 학습으로 옮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 공부 시간에 하는 독해 수업은 학습인 건 거잖아요. 그건 그냥 하는 건 거예요. 취미로 내가 책을 읽지는 못할지언정 수업 시간에는 약간 의무라는 게 생기니까요. 아, 이건 숙제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내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해내는 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해 실력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 제 첫째 또래의 그 엄마들이 모두 어릴 때 사실 엄마표 영어를 해줬던 제 친구들이거든요. 정말 열성적으로 해줬어요. 거의 수천 권 이상 읽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솔직히 또 영어 점수 다 좋았습니다. 수능 점수가 좋았어요. 내신은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3등급 이상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수능 점수는 거의 다 좋게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러니 이런 친구들을 자녀로 키웠던 제 친구들은 야, 어릴 때 그렇게 해줬던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라고 결론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 학생들 중에 어릴 때 집에 원서가 뭔지 영어 동호칭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고 큰 아이들도 너무나 많고, 하지만 반복된 훈련과 성실성, 내준 숙제를 100% 다 해오는 친구, 그 친구들이 다 1등급 받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어릴 때 읽었던 원서의 양과 방법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향후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어주기는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밑거름이기 때문에 그 뒤로 얼마나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독해 영역이라는 이 파트는 학습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려볼게요. 특히 제가 큰애랑 읽어줬던 그 수천 권의 영어 동화책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 딸은 뭐 이미 다 잊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책들을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굿나잇 문 이런 책을 보니까 왜 갑자기 울컥하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죠. 5살, 4살, 5살 이럴 때 굿나잇 문 뭐 이렇게 집안에 있는 방에 있는 여러 물체들을 서로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인사하고 이제 잠드는 건 거예요. 뭐 굿나잇 TV, 굿나잇 컴퓨터, 굿나잇 컵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랬던 추억들이 막 쫙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영어 동화책을 접할 때 이게 나중에 뭐 큰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내 자녀와 교감할 수 있는, 정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정도로 접근을 하시고 그렇게 해줬는데 아이가 약간 도움이 되네 이러면 좋은 거고요. 그건 그거고 이게 학습으로 연결이 안 되더라도 학습이라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또다시 접근을 하면 얼마든지 또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영어 동화책 읽어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추억 쌓기 정도로만 접근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세요.